자, 오늘도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오늘 해야 될 거는 다항식 대단원 마무리라고 나와 있었던 쉬운 거 프린트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총 오늘 8문제이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조금 길어질 거야. 길어지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서, 시험 기간이잖아, 그지?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거 풀어서 꼭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게 집중해서 풀어봅시다. 자, 다항식 대단원 마무리 첫 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요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라고 물어보면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1단원에서 맨 마지막 부분, 요 부분에서 나왔어. A는 BQ 플러스 R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요 말. B의 차수는 항상 R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즉, 나눈 식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항상 커야 되더라. 만약에 나머지의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아지면 나눈 식보다 한 번 더 나눠줘야 하더라. 잘못 나누게 한 거다. 그러니까 꼭 한 번 다시 나눠줘야 되더라. 요 문제를 가지고,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요 문제를 풀어갈 거야, 지금부터. 자, 문제 읽어보면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가 있고, 보이지? fx라는 식을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며 나머지가 rx다.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거야. 정리해 보면 fx는 뭘로 나눴을 때?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더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문제에는 안 써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 체크해야 되는 거야. 나눈식, 즉 gx는이 아니라 gx의 차수는 뭐보다? 나머지 rx의 차수보다 항상 어때야지만, 커야지만 요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째려봐봐. 기억봐봐. rx의 차수는 gx의 차수보다 작다. 당연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은 무조건 맞다는 거지. 그지? 기억은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니은 보자. fx를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rx냐. 요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 파트긴 한데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 친구를 만약에 qx 곱하기 gx로 바꿔 쓴다고 생각해봐. 가능한 이유?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같거든. 그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돼. 그럼 선생님이 항상 이런 말을 해. 내가 fx라는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잘못된 식이냐? 틀린 식은 아니야. 틀린 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읽는다면, 들어봐. fx를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이고 나머지가 rx이다 라고 읽으면 이 말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 돼. 왜냐? 봐봐. 얘가 나머지가 되기 위해서 어땠어야 됐냐면 gx보다 차수가 작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x라는 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했을 때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크다는 건 알지만 qx의 차수와 rx의 차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 얘가 3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고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만약에 1차 또는 상수라면 1차라면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q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q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은 어떻다? 틀렸다. 틀리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 보자. 디귿. 디귿을 볼 건데 얘들아, 디귿 보면은 요 친구를 살짝 활용을 해볼 거거든. 왜냐하면 저기 보이니? fx 빼기 qx를 g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싶잖아. 그러면 지금 원래 있었던 원래 문제의 조건 봐봐. fx라는 식을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x니까 이 친구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뭐다? gx의 차수가 gx의 차수가 뭐보다 이거 q랜다. rx의 차수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나서 디귿을 확인하려면 우리는 fx 빼기 qx를 나눠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양변에 qx를 빼볼 거야. fx에서 qx를 빼버리면 이쪽에도 qx를 빼버릴 건데 gx 곱하기 qx 플러스 rx에서 빼기 qx를 할 건데 어머나 세상에나 요 두 개가 qx로 묶여. 그치? qx로 묶이잖아. 응? 그러면 어떻게 돼? qx로 묶으면서 gx-1이 남고 qx가 되고 플러스 r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도 되냐? fx 빼기 qx라는 다항식을 g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입니다. 이렇게는 읽어도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gx 빼기 1은 차수가 변하지가 않아. gx의 차수와 똑같단 말이야. 왜냐하면 상수항을 뺐기 때문에. 그럼 gx 빼기 1의 차수는 당연히 이 얘기에 의해서 gx의 차수가 rx의 차수보다 크다는 거에 통해서 gx 빼기 1의 차수도 rx의 차수보다 당연히 어떻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g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g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까지 맞지?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4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지.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얘들아, 나머지 정리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잖아. 선생님이 원래 문제풀이 시간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개념 설명은 안 하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가 뭔지는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한 번만 좀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단원 중에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분명히 있어. 그럼 이 나머지 정리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다항식 fx를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에 대하여 r은 뭐와 같다? fa와 같다. 뭐 여기 알파라고 써도 되고, 그지?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야. 나머지는 뭐와 같다? x 대신에 a를 넣은 거와 같다. 그래서 선생님은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나머지를 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fx를 1차식으로 나눴다? 아, 그러면 fa가 나머지가 되는구나 하고 바로 이 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이 식을. 다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봐봐.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저걸 보면서 여기 봐봐. 여기 짜자자잔. 요걸 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시험 때 그냥 읽으면서 아하.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fx라는 식에 넣어주면 그게 뭐가 되더라? 나머지 16과 같아지더라. 요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그냥 읽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그지? 그리고 x-1의 제곱을 x-1의 제곱 곱하기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한다. 그리고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 요 중간은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여기 봐봐. 역시 마찬가지냐. qx를 x-1 1차식으로 나눴지? 그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게 뭐다? 나머지라는 거. 즉 q1을 구하여라 라고 되는 거야. q1을. 나머지 정리 관련해서 아직도 요 보라색식 밑줄 친 거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6이다를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쓰는 친구들 있어. 시험이 이제 2주 남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쓰면 곤란해. 곤란해. 여기는 몫이 뭐 q-x라고 쓸까? q-x고 나머지가 16이니까 아하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야겠구나 하면서 f-2분의 1은 16이다 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학교 시험 볼 때 식 하나 더 쓰는 게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 그래서 저거 딱 읽으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잉. 뭘로 나눴을 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써먹는 거야. 자, 그 다음 얘기해보자. 그렇다면 선생님 x-1의 제곱 곱하기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라고 나왔는데 저 몫을 구해야지 q1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정리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에 대한 정리이기 때문에 몫은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몫을 구하래지, 그치? 이 몫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좋아. fx는 우리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a는 bq 플러스 r. 오늘 요거 진짜 많이 쓸 거야. 요거랑 요 나머지 정리 진짜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각인시켜놔. 각인. 영상 보면서 계속 집중해서 각인시켜놔. A는 BQ 플러스 R. B의 차수는 R의 차수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영상 보면서 집중 안 될 때는 선생님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B의 차수는 R의 차수보다 크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fx는 그러면 다시. fx가 알지? x-1의 제곱 fx지? 요식 그대로 써볼 거야. x-1의 제곱 fx를 뭘로 나누었다?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른다. 그럼 잘 생각해봐. 이 나머지 말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어떻게? x 대신에 뭐 대입할 수 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여기 계산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서 제곱하면 4분의 9 fx는 q 곱하기 능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아이고 미안.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여기 0 되잖아. 그지? 오늘 좀 오타가 많네. 여기 R이라고 쓰면 요렇게. 그치? 여기도 잘못 썼네 지금. f-2분의 1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f-2분의 1을 우리가 이미 구해놨어. 몇이라고? 16이라고. 그럼 16을 넣어버리면 16 곱하기 4분의 9는 4, 9, 36. 즉 R은 36이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구해버리면 우리는 이제 요 R 대신에 36을 이렇게 이쁘게 넣을 수 있어. 그치? 여기까지. 이게 스텝 1이야. 요게 스텝 1. 첫 번째 스텝. 왜 식을 이렇게 썼다? 몫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몫을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는 거야. 자, 어쨌든 R은 36이라고 구했고 우리가 요 식을 구했어. 그러면 스텝 2는 뭐가 되냐면 우리가 구하라는 게 Q1이잖아. 물론 말이야 뭐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거 Q1은 나머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Q1만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Q1을 우리는 어떻게 구해? X에 1만 깔끔하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너무 이쁘지? 1 넣으면 얘가 뭐 되니까? 0 되니까. 1 넣으면 뭐 되니까? 3 곱하기 Q1이 되니까. 요렇게 말이야. 그렇게 되면 Q1은 넘어가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2더라 라고 하면서 답이 등장하게 되겠죠. 5번이 답이겠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머지 정리는 얘들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요게 나머지 정리라고. 그러면 1차식이 아닌 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것도 명심해야 되고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거는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는 몫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든 몫을 구하여라 라고 나오면 우리는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자꾸 넣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F1은 이렇게 쓸 것인가? 아니면 A는 BQ 플러스 R을 쓸 것인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명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시죠.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야.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은 요거 되게 단순하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건데 왜 그러냐면 들어봐. 일단 첫 번째 두 다항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가조건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2x는 gx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래. 이게 어떤 걸 구하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지 이건? 일단 넘어가. 나 조건부터 읽어봐 그러면. 다항식 fx 곱하기 gx 뭐 x 대신 x 마이너스를 들어갔지만 잠깐만 몇 차식으로 나눴어?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졌어. 뭐 이용할 수 있어?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나 조건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야겠구나. x-4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게 뭐랑 같겠구나. 나머지랑 같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4 넣어봐. 그럼 f4 곱하기 4 넣어봐. g3. 24시구나. 이렇게 말이야. 됐지? 그치? 좋아. 깔끔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조건 못 쓸지 잘 모르겠거든. 나는 아직. 얘부터 봐봐. 구하라고 하는 애. gx 플러스 x제곱이라는 다항식을 또 나왔어. 설레잖아. 1차식으로 나눠버렸잖아. 그치? 나머지 정리 쓸 수 있겠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x 대신에 뭐 대입하자? 3을 넣자는 거야. 여기다가.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그치? 이 나머지를 우리 r이라고 한다면 r이라는 애는 여기다가 3는 애랑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g3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겠구나. 그치? 아하, G3만 구하면 되는데 그 G3이 어디 있다? 여기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뭘 구하면 돼? F4를 구하면 되는 거야, F4. F4는 어디서 구해? 그게 바로 아직 안 쓴 가조건이겠구나. F4를 구해야 되네, F4. 그럼 가조건 봐봐, 이렇게 막 써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식이 성립한대. 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 등식이 성립해? 항등식이잖아. 항등식이란 건 뭐야? x값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럼 x에 내 맘대로 아무 숫자나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4란 말이야. 그럼 x에 뭐 넣고 싶어? 2를 넣어주는 거야. x에 2를 넣는 거야. 왜? f4가 나오잖아. f4는. 심지어 여기가 너무 설레게도 0이 돼버리는 사실. 아휴, 실화냐? f4는 3, 그지? 대입하면 3 곱하기 G3은 24. 그러면 G3은 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나머지 R은 8 더하기 9, 즉 17이 되겠다라는 걸 이쁘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기본이야. 아니 가조건, 나조건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머릿속에 잠깐만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왔을 때 아니 다시 반대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구나를 생각하는 거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정리를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4 넣으면 나머지겠구나.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3 넣으면 나머지겠구나. 요렇게 푼다는 거지.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 많이 하면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습을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자. 세 번째 문제.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좋아.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 식을 뭐 어쩌고 저쩌고로 하자. 그리고 또 봐봐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봐봐라잉.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 오케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가 있는데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 됐는데 여기 보여 여기? fx를 뭘로 나눴대? x-9로 나눴대. x-9가 중요한 거야. x-9 왜?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1차식이잖아. 1차식으로 나눴잖아. 그럼 나머지 정리 이용하자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이용하자고.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2438이래. 그러면 F9가 뭐다? 2438이다. 그치? 눈치코치. 어? 눈치만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얘들아 잘 들어봐. F9를 이제 구해야 돼. F9는 어디서? 여기서 구해봐. 자, 천천히. F9라는 애는 9 넣었어, 내가. A 곱하기 10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 이렇게 돼. 근데 얘가 몇이래? 2438이래. 그리고 A, B, C, D는 뭐래?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바로 뭐다? 1000의 자리 숫자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 과정이지. B가 뭐다? 10의 자리 숫자다. C가 뭐다? 10의 자리 숫자고 방금 선생님 뭐라 했지? B가 10의 자리 숫자였나? B는 100의 자리 숫자고, 그지? C는 10의 자리 숫자고 D는 1의 자리 숫자인 거구나. 즉 A는 몇이다? 2고 B는 몇이다? 4고 C는 몇이다? 3이고 D는 몇이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A, B, C, D 구하는 게 문제였나? 아니네. 또 읽어야 되네. fx를 x-1로 하이나 진짜 또 1차식으로 나누네. 뭐라고 쓰자고? F1 구하라는 얘기잖아. 나머지 구하라는 거. 그치? F1은 R이잖아. F1 구하래. X 대신에 1 넣으래. 오케이. F1 구하러 가자. 자, 그럼 fx를 일단 먼저 쓰고 가자. fx라는 거는 a가 2니까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b가 4니까 4 곱하기, 이거 세제곱이지?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고 구하라고 하는 건 F1이니까 1 넣으면은 2의 세제곱 8이 16 2의 제곱 4, 4, 16 2, 3, 6 더하기 8. 답은 14 더하기 16, 30 더하기 16, 46 46이 되겠구나 라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요렇게 지금까지 네모낭을 먼저 풀어봤는데 이 네모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개념, 수학적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거야. A는 BQ 플러스 R. 그지? 요거는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사실과 함께 몫을 구할 때 많이 써먹는 식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란 건 뭐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건데 얘는 몫은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몫은 못 구해. 응? 못 구한다고. 이런 걸 머릿속에 정리해서 개념 정리해 놓는 거야.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다? F알파가 FA라고 썼나 아까는? 그럼 FA라고 쓰자. FA는 나머지 R이 되더라. 요렇게 1차식이 X-A로 나눴을 때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해 놓고 넘어가면 사실 주어진 문제에서 모르는 거, 어려운 거는 없었다. 다만 활용하는 연습은 조금 해야 되더라. 오히려 이 나머지 정리가 요 파트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 생각보다는. 진짜로. 문제는 이제 식 변형하기가 조금 불편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여러 번 반복해라. 진짜로. 자, 넘어가 보자. 요 문제도 참 재밌어. 나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 문제 참 재밌더라고. 요 문제 한번 보고 가자. 자, 그 다음 문제인데 조금만 확대가 안 되나? 이렇게 봅시다, 그냥. 홀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 xn제 식이 너무 복잡해? 심지어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어. 그지? 그럼 얘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으니까 A는 BQ 플러스 R로 쓰면 조금 더 좋겠다.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음과 같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얘는 내가 스텝을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 자, 스텝 1부터 가보자. 일단 나눈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생각을 아직은 하면 안 돼.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걸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부터 대입하는 친구도 있으면 그게 아니야. 일단은 뭐부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A는 BQ 플러스 R로 먼저 정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자고. A는 BQ 플러스 R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럼 보자. Xn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몇 차식인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되게 이상한 요런 괴상한 식을 2차식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 몫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몫은 qx라고 써볼게. 그 다음 나머지를 쓸 건데 나머지 2의 m 플러스 1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더라 이렇게 써있어. 됐니? 난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이 식을 딱 써놓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좋겠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되는 아이, x는 마이너스 2, 그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x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는 얘기 안 했지만 a는 bq 플러스 r 있잖아. 이 친구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크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항등식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그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성립하는 거거든. 즉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 x-2 넣을 건데 여기서 조금 똑똑한 친구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왜 -1을 넣는다 얘기를 하냐면 x에다 -1을 넣으면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니까 얘는 요 다항식은 분명히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겠구나라고 어디? 인수정리 문제가 되는 거야. 인수정리. 뭐다? fa가 0이면 다항식 fx는 반드시 누구를? x-a를 인수로 갖게 되더라. 요게 인수정리잖아. 그치?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걸. 즉, 잘 봐봐. 내가 x에다가 -1을 넣었어. 그러면 -2의 n제곱. 여기 봐봐. 4 -2a 더하기 b는 0이 돼버려. 그치? -2 넣으면 다 0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친구 4 약분시켜주고, 그치? 그래도 0이니까. 그러면 4 -2a 플러스 b는 0인데, 그렇게 되면 b는 뭐가 되냐면 2a 빼기 4가 돼.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들아 2a-4를 얻다가 다시 여기다 넣어봐. 어디다가? 여기. 약식만 볼게. 요 노란색 식만 봐봐. 저기다가 b 대신에 2a-4를 넣으면 요렇게 돼. 요 노란색 식이 말이야. 그치? 요렇게 되면 요 친구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곱하기 a-4가 이렇게 이쁘게 돼. 아이고, a-2구나. 미안하다. a-2가 이쁘게 되는데 요게 깔끔하게 x, x, 2, a-2 하면서 인수분해가 요렇게 곱하면 a-2, 요렇게 곱하면 2니까 더하면 0이 되는, a가 되는, 그지? 인수분해가 돼버려. 그잖아. 응? 그잖아.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2. 요렇게. 요게 스텝 1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를 딱 보는 순간 -2 넣으면 0 돼? 그럼 분명히 여기도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갖겠구나.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겠구나. 같잖아. 실제 인수분해 해보니까. 그럼 스텝 2로 넘어가 보자. 여기가 스텝 1이고 스텝 2는 이 식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럼 이 친구 식이 어떻게 되냐? x의 n제곱 곱하기 넣어볼게.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qx 플러스 2의 m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얘들아 기똥차게도 x 플러스 2가 싹 약분이 돼버리니까 식이 조금 더 이뻐져. xn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 곱하기 qx 플러스 2의 m 플러스 1이더라. 보이니? 보여? 야, 얘들아. 그리고 봐봐. 지금 우리는 qx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qx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니까 어디? a. 여기서 a만 구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하면 b 값은 그냥 나올 테니까, 그지? 몫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몫을 없애버리는 x 값을 한 번 더 대입하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니? 묘하게 들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면 기가 막히다는 거야. -2 넣어봐. -2 넣어봐. -2의 n제곱. -2 넣었으니까 a-4. 하하, a-4가 맞나? 어디 식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겠지? a-4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0 되면서 얘는 그냥 2n 플러스 1제곱 돼. 그치? 얘들아,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보여, 여기? 홀수인 모든 자연수엔 보여? n이 홀수래. 저거 왜 나왔냐면 얘 때문에 나온 거 같지 않니? n이 홀수면 얘들아 마이너스의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요렇게 쓸게. 2의 n제곱 요렇게 쓸 선생님이 일부러 요렇게 쓴 거야. 이거 잘 알아보라고. 요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a-4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2의 n제곱이 약분이 돼버리네. 약분이 돼버리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뭐가 되네? 2가 돼버리네. 넘어가고 넘어가면 a는 2라고 너무 이쁘게 구할 수 있고 a가 2면 대입하면 b는 0이 나올 거고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구하라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게 4가 맞나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되겠더라. 이게 계산 실수가 없겠지, 그지? 선생님이 처음 풀었을 때는 4가 맞나? 맞나? 맞겠지? 요거, 요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 깔끔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페이지의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오늘 한 문제 중에는 총 6번째 문제가 되겠죠? 대단원 6번째 문제. 요렇게 가봅시다. 자, 가볼게요. 요 문제는 얘들아 참고로 방금 전에 했었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A는 BQ 플러스 R이 항등식이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 풀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인수 정리를 조금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로 갖겠구나 해서 X 플러스 A 약분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요런 식으로 접근해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풀어보고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정말 스텝 1, 스텝 2 해서 문제를 외워서라도 풀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게 되게 좋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가봅시다. 이 친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 중에서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식 gx 하자. 얘는 왜 나온 거야 도대체? 가장 차수. 그러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fx가 되게 많은 거지. 그 중에 이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봐라. 낮은 걸. gx라 하자. 그랬을 때 가조건. fx는 2차식, 2차식으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다. 나조건. fx를 x만, 아이구야. 1차식으로 나눠버렸네. 나머지 정리 쓸 수 있네. 나머지 나와 있네. 즉, 이거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f5는 몇이다? 96이다. 바로 가는 거야. 알겠지? 빠르게 가야 돼. 빠르게. 이런 거에 시간 끌 그게 없어. 그리고 G2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천천히 이해해보자 얘들아. 가조건 봐봐. 가조건에서 fx는 다음 두 2차식으로 나눠진다는 건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저 2차식 한번 봐봐. 두 개 2차식 3x-4가 나와 있고 두 번째 2차식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요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고 위에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 이게 무슨 얘긴고 하니 fx가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즉 봐봐 fx는 x-4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빵이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의미한 게 뭐냐면 호라 f4는 0이 되고 f-1은 0이 되겠군요 선생님.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2차식으로 나누었대. 그러면 나머지는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A는 BQ 플러스 R을 쓰는 거야. R은 0이고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푸는 방식만 너네가 이해를 한다면 나머지 정리해서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안 해도 돼. 바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fx는 얘로 나눴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q 다시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몫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호라 f-1은 0 호라 또 나왔네. 그지? f-1은 0 f-3은 0이겠구나. 요게 스텝 1이야. 요 가조건을 해석하는 게 스텝 1이지. 그럼 스텝 2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fx를 세울 줄 알면 좋겠어.
인수정리란 건 뭐랬어 내가? F4가 0이고 F-1이 0이면 fx는 x-4를 인수로 갖고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인수로 갖고 f-3이 0이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 즉 무슨 얘기냐? fx는 이렇게 된다. x-4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면서 뭐 이게 제곱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다항식이 하나 더 곱해져야 된다. 뭐 여기 AX라고 이렇게 써볼까?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fx가 그지? 하지만 뭐라 써있어?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식을 gx라고 했잖아 우리 그치? 가장 차수가 낮은 다항식을 gx라고 했잖아 그치?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얘들아 얘가 가장 차수가 낮기 위해서는 지금 fx가 이렇게 3개의 인수를 갖는 건 확실한데 이게 차수가 가장 낮기 위해서는 ax가 차수가 없어야 돼. 차수가 없다는 건 상수항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이 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응? 이걸 만족하는 fx는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gx는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상수항만 모르게 말이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여기. f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6이니까 f5는 96인 거 알겠지 이제. f5가 96이면 얘들아 여기 봐봐. fx의 가장 낮은 차수가 gx이기 때문에 gx랑 fx랑 같은 식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야. 그러면 g5는? g5는 96이 되는 거야. 물론 여기다 5를 넣어야겠지. 5 넣으면 5 빼기 4는 1이고 6, 8, 48a. 그러면 96은 48a니까 a가 너무 이쁘게 등장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아하, 그러면 스텝 3 가자. 마무리야 스텝 3는. gx가 나와버렸네. 2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요렇게 말이야.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건 g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2만 넣어주면 깔끔하게 g2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5, 3, 15, 15 곱하기 2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어가기 힘든 파트는 요 부분. 요 부분. 키워드로 잡아놓으면 돼. 요 부분. 아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fx는 되게 많아. ax에 어떤 다항식이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지? 그지만 그 중에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을 gx라고 했으니까 gx는 이 친구가 상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기 상수가 돼서 이렇게 a가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가 되도록 하는 요런 i가 되겠구나, 요런 3차식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x-x 플러스 1, x 플러스 3은 무조건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니까 3차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고. 알겠죠? 네, 그래서 3차식이 가장 낮은 차수겠구나 하면서 문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의 세 번째 문제니까 이제 몇 번째 문제냐? 7번째 문제인가? 7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아, 이게 8문제가 아니라 9문제였구나. 8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었네. 자, 가봅시다. 요 친구도 한번 봐봐, 얘들아. 기가 막힌 요 친구. 요런 친구들. 아니, 선생님, 요런 문제가 참 재밌다고 많이 느껴지거든. 재밌어. 왜 재밌냐면,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fx를 3차식으로 나누었어. 나머지가 얘래. 나머지 정리 쓸 수가 없단 말이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댔어, 내가? a는 bq 플러스 r을 쓰면 돼. 어떻게? fx는 이렇게 말이야.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5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나 나머지가 이렇게 2차식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똘똘한 친구들은 뭐냐면 요 친구가 혹여나 인수분해가 되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 3차식 인수분해 하려면 공식 아니면 조립제법인데 공식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조립제법 빠르게 써주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립제법 쓸 때 중요한 건 뭐다? 요거에 약수가 들어간다.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그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 뭐 3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지? 선생님이 미리 해봤는데 3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막 한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넣어보자. 마이너스 1도 넣어보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곱하면 15, 0 이렇게 되네. 그치? 그리고 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니까 요거까지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했었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x 플러스 5인가? 플러스 5 x 마이너스 3이다. 곱하기 q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다. 요렇게 말이야. 괜찮지? 그치? 요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어라, 두 번째. 여기까지가 지금 봐봐 얘들아. 여기 보이지? 여기가 1번. 지금 요 1번을 얘기해 본 거야. 그럼 그 다음이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자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항식을 4차식으로 나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린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A는 BQ 플러스 R 쓰고 생각하자. 이거 fx 제곱이네, 그지? fx 제곱은, 그지?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응? 쟤는 혹시 인수분해 안 되나? 여기서 한번 겪어봤잖아, 인수분해 되는 거, 그지?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은 인수분해 안 되나? 이거 x 제곱 알잖아, 여러분들. 이거 라지 x라고 놓고 치환하고 인수분해 하는 거. 치환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더라 하면서 여기다가 아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나누었을 때 인수란다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몰라 그럼 q 다시 x라고 쓸게. 그리고 나머지를 쓸 건데 얘들아 a는 bq 플러스 할 때 내가 중요하다는 게 뭐랬어? 나머지 쓸 때 말이야. 나머지 몇 차식일까? 4차식으로 나눴지? 나머지는 3차식 이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지금 내가 여기다 rx라고 쓰고 여기다 써볼게. rx는 3차 이하다. 3차 이하인 다항식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또 생각해 보는 거야. 뭘 생각해? 이렇게 1, 2번 쓰면 얘들아 조건 해석은 끝났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스텝을 걸쳐서 문제를 풀어줄 거냐면 선생님은 이제부터 스텝 1. 자, 봐봐. 일단 요거 쓰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해. 조건을 쓰는 건. 아니,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갔고 여긴 fx가 다음과 같은 시각을 주어졌잖아. 그치? 그럼 난 이렇게 할래. 뭐? 얘를 x 대신에 x제곱을 넣을래. 즉 1에다가 x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할래. 항등식이잖아.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자. 그럼 x에 x제곱을 넣어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치? x제곱 넣어봐. 그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fx제곱이 이제 어떻게 돼? 여기다 넣은 거야. 1번식에다 넣은 거다잉. 잘 봐라잉. x제곱 넣으면 오호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제곱 빼기 3 곱하기 qx 플러스 여기도 x제곱 넣어야 돼. x제곱의 제곱은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이더라.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야 보이니? 보여? 자 다시 봐봐. fx제곱 이제 1번과 2번 비교할 거야. 이렇게 넣은 식과 2번 비교할 거야. 보여? 얘는 4차식으로 나눴을 나머지 rx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r2의 값을 구하라. 얘는 어라? 이거 전개하면 6차식인데 6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겠구나. 근데 얘들아 너네 4차식이겠구나. 근데 여기 보여?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 보여? 묶어버릴 수 있겠잖아. 그치? 괜찮겠어? 묶을 수 있겠어? 무슨 얘기냐면 이 4차식으로 얘들아 이 친구를 말이야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빼기 3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qx. 문제는 여기야. 4차식이니까 얘도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 나누어 떨어진다기보다 나누어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래서 나는 얘를 나눌 거야. 들어봐. x 4제곱 더하기 x제곱을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야. 어떻게? 요 친구로. 아이고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얘로 말이야. 근데 요게 뭐냐면 지금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대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눠봐. 왜 나누는지는 사실 이게 그 1차식, 2차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3차식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여라 그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 이렇게 나눠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빼지면 샥샥 3x제곱 플러스 3이 되더라. 그럼 봐봐라 얘들아. 우리가 x 4제곱 플러스 x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어이구 안 보이나? 3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대신에 x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말이야 일단 이렇게 하고 묶어볼게. 얘가 x제곱 플러스 5 일단 쓰고 qx 쓰고 요 친구도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얘가 얘다잉. 이거 전개하면 얘다잉. 나눴더니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3이래. 이렇게 말이야. 짠. 그러면 봐봐라. 이제 스텝 2 여기 지울게요. 요거는 나눈 거야. 나눈 거야. 스텝 2. 얘 보여? 요 친구 묶어버릴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fx제곱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묶었을 때 qx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qx 더하기 얘 묶였잖아? 1이 되겠지. 1 그리고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3이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야? 오호라 fx제곱을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qx 더하기 1이 되고 나머지가 오케이 rx 나머지가 3x제곱 플러스 3이 되더라. 즉 요식이 등장한 거야 지금. 그럼 q-x는 얘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렇게 문제를 풀 거야. 답은 3x제곱 플러스 3이 되더라. 그래서 아니구나. r2를 구하랬으니까 x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이제 4, 3, 12 더하기 3이니까 15가 되겠더라. r2는 15입니다. 선생님. 요렇게. 괜찮죠? 요렇게 푸는 거야.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있어. 왜냐면 요거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그 나머지 정리, 프린트 2번째 페이지였나?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5라는 아이를 예를 들어 뭐 4로 나눴어. 그럼 원래는 4, 3, 12 나머지 3이니까 4 곱하기 3 더하기 3으로 표현하는 게 맞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아니, 15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 내가 뭐 4 곱하기 4, 4 곱하기 4로 한 다음에, 요렇게 해보자. 4 곱하기 4 말고, 4 곱하기 2로 한 다음에 더하기 7을 한다고 하더라도 4, 2, 8 더하기 7이니까 15 맞잖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댔잖아. 1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입니다는 맞는 말인데 1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입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나머지가 나머지가 나눈 수보다 크니까. 그럼 얘를 한 번 더 얘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7을 4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나머지가 3 나오고 그래서 실제 나머지는 3이겠군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실제 숫자 나눗셈에서. 이걸 다항식으로 생각했다고 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니, 봐봐. 그러니까, 이건 6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 이렇게 하면 말 되지,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끊어서 읽을 거야. 즉, 4차식으로 나눴을 때, 여기서 끊으면 안 되네. 여기서 끊어야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끊을 거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이 친구고 나머지가 얘입니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4차식이니까. 4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4차니? 그럼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방금 전에 여기다 썼던 나눗셈을 한 번 더 한 거라고. 알겠죠? 그랬을 때 나오는 요 나머지. 그지? 요 나머지가 바로 요 RX와 같아지더라. 4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더라.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7을 다시 한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진짜 나머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x 대신에 i 넣고 마이너스 i 넣고 루트 3 넣고 마이너스 루트 3 넣어갖고 계산 가능은 한데 그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어봤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좋아요. 그 다음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대단원 마무리 2문제를 남기고 있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 gx의 곱이 다음 4차식과 같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할 때 f-3 더하기 g-3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고, 첫 번째 가조건을 봤더니 fx 곱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fx 곱하기 gx란 건 지금 뭐야? 요 친구지, 그치? 즉, 요 친구가 1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1번, 저 친구부터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x-a를 한번 구해보려고 할 거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fx 더하기 gx 역시 똑같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네. 그러면 x-a라는 인수가 fx 곱하기 gx에 뿐만 아니라 fx 더하기 gx에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 친구를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1차식들 중에서는 fx 더하기 gx에도 인수로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존재하게 만들어라, 또는 존재하도록 하는 fx와 gx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이하기에 앞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나조건에 대해서 말이야. fx 더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갖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다시, fx 더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갖고 싶어. 인수로 가지려면. 갖고 싶어. 그러기 위한 조건이 뭐냐는 거야. 그러기 위한 조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fx 더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갖냐는 건데, 간단해. 무슨 얘기냐. fx도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gx도 x-a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다면, qx, px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다면 둘의 합, 즉 fx 더하기 gx 역시 당연하게도 x-a 곱하기 qx 더하기 x-a 곱하기 px가 되는데, 공통인수 묶기를 통해서 x-a가 인수로 갖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즉 fx 더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가질 조건이 뭐냐? fx와 gx가 x-a를 뭐로? 인수로 가지면 돼. 인수로 갖는다. 이걸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 문제에서는. 알겠니?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한 20초, 30초면 끝나. 정말 조립제법하고 문제 읽고 조립제법하고 뭐 하는데 한 1분이면 끝나겠지. 1분이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빨리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지. 자, 봐봐. 그럼 요게 정리가 되면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4차식 보이지? 요 4차식을 천천히 인수분해부터 해보자고. 천천히 인수분해를 해보면 x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2를 인수분해하려면 뭐 해야겠어? 조립제법 이용해야겠지. 왜냐면 4차식의 인수분해니까, 그지?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2 해서 조립제법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뭘 한다?
이 맨 뒤에 있는 친구의 약수들로 구성이 되더라, 대부분은. 그래서 뭐 12의 약수들 이용할 건데 그 중에 선생님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 1,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7, 14, 마이너스 6, 12. 아이 깔끔하네, 그치? 한 번 더 해야겠네? 자리가 없네? 위로 와. 1,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겠고 조립제법 한 번만 더 하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될 것 같은데? 맞나? 4, 마이너스 3? 아, 되네. 요렇게, 그치? 그러므로 이 4차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된다? 써보자. 지우고 쓸까? 여기 좀 지우고 쓰자. 외웠니 혹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였나? 그러면 x 플러스... 야, 큰일 났다. 까먹었다. 야씨, 까먹었어. 빨리 다시 해봐. 큰일 났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는 4, 마이너스 3, 2, 3, 6.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 하면 1, 1, 3, 1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됐네.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 됐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스텝 2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 스텝이 뭐냐? 잘 들어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x 곱하기 gx가 3개의 인수를 가져. 그치? 됐니? 그리고 fx가 이 3개는 3개지만 총 4개지. 제곱이니까. fx가 이 4개 중에 2개를, gx가 이 4개 중에 2개를 가져갈 건데 그렇다면 말이야. fx 곱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가지니까 그럼 x-a가 될 수 있는 게 들어봐. x-a가 될 수 있는 게 총 3가지라는 거야. 1번 누구? x 플러스 2. 2번 누구? x 마이너스 3. 3번 누구?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얘들아 우리가 fx가 gx가 될 수 있는 종류 2개씩 나눠 가지는 종류를 다 하나하나 뜯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조금 촌스러워. 문제풀이가 너무 복잡하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띵크를 해보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fx 더하기 gx가 x-a를 인수로 가져야 돼. 인수로 갖고 싶잖아 우리는. 그러려면 fx에도 x-a가 있어야 돼. gx에도 x-a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치? 맞아? 이해되니? 선생님 그러니까요. 여기는요. x 플러스 2가 마침 2개인데 fx가요. x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gx가요. x 플러스 1을 하나 가져버리는 순간 이 2개의 합도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겠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2개 곱해서 인수로 갖는 이 x-a가요.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 응? 얘들아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x 플러스 2 보이지? 요거 보이지? x 플러스 2. 나머지 x-a랑 x 플러스 2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둘 중 누굴 넣을까요? 조금 고민되는데 문제에서는 누굴 넣든 상관이 없대. 왜냐하면 결국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건 f-3 더하기 g-3이란 말이야. 그치? 응?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여기다가 x-3 곱하기 그리고 여기다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해버렸어.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더한 거다. 응? 또는 여기다가 x 플러스 1 넣었어. 여기다 x 마이너스 3 넣었어. 여기다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더한 거나 값은 어때? 똑같단 말이야. 경우는 2가지인데 값은 똑같잖아. 값만 구하는 거니까 우린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중요한 포인트는 x 플러스 2가 2개니까 얘나 좀 나눠서 가져가. 이런 얘기다. 나눠서 가져가라는 얘기가 왜 나왔다? 이것 때문에 fx 더하기 gx의 인수가 x-a다. 그러려면 2개 더한 게 x-a를 인수로 가지려면 얘도
얘도 똑같이 x-a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만 알면 이 문제는 이제 끝나는 거지. 정말 꼭 너무 중요한 거야. 어찌됐든 끝나버렸어. 그럼. 너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3. 약간 지금 왜 흥분을 하냐면 이 영상을 지금 내가 3번째 촬영 중이거든? 2개가 날라갔어. 걔 화가 나. 아니, 화내는 건 아니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강조. 자, 봐봐잉. 마이너스 3 넣었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6. 답은 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하하. 데자뷰가 일어나. 이 8만 한 3번은 쓴 것 같은데.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 직육면체 문제. 앞서 나왔던 다항식 문제랑도 꽤나 연관이 있는 문제일 수 있어. 분명한 것. 왜냐면 부피가 나왔고, 부피가 다항식으로 나왔고, 그 부피를 인수분해해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문자로 표현을 해라.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니까. 자, 그럼 가보자잉. 어느 직육면체의 각 모서리의 길이는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이 직육면체의 부피가 다음과 같다. 엄매. 여러분들 생각해봐.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구해? 모르는 사람 있어? 치장하게 써줄게. 가로 곱하기 세로. 이 두 개를 합쳐서 밑넓이라 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2x 세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5y 아이고 길어 3x 플러스 3y 이렇게 돼 있어. 3차식이야 3차식. 3차식 인수분해 뭐 하자? 공식 아니면 조립제법. 웬만하면 조립제법으로 다 된다. 해버려. 이렇게 얘들아 문자가 속해 있더라도 조립제법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알겠지? 요렇게 짜잔 해보자. 이번엔 칸도 넉넉하니까 뭐 넣으면 될까? 천천히 해봤는데 마이너스 1 같은 거 깔끔하겠다 야. 2 마이너스 2 2y 더하기 3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너무 이쁘네. 3y 마이너스 3y. 선생님이 이렇게 조립제법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왜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세 번째 찍고 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넣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2차식으로 바꿔서 인수분해를 해볼게. x 플러스 1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3x 플러스 3y가 될 거고 요 2차식 인수분해 깔끔하게 2, 1 천천히 y 3, 2y 3, 2y 더하기 3 깔끔하지? 자 인수분해 끝났어. x 플러스 1 곱하기 2x 더하기 3y y 빼놓고 쓰지 말고 이거 또 y 빼놓고 쓰면 큰일 난다잉. 그 다음에 x 더하기 y 어라? 잠깐 타임. 여기는 y가 없잖아. 여기는 y를 빼놓고 써도 됐었잖아. 그지? 잘못 썼네. 맞나요? 지금 3y라고 돼 있으니까 2x제곱 제가 개수 실수한 거 없죠? x 플러스 1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 플러스 3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요게 맞겠네. 됐죠? 얘들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딱 여기까지 왔거든? 그치? 그 다음 문제 안 읽었거든? 이 직육면체의 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두 면의 넓이의 합을 나타내래. 자, 직육면체 그려? 이쁘게 그려봐. 저번에 그림 방법 얘기해줬나? 얘 영상 3번째라서 이게 그리는 방법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까먹었어. 그릴 때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기역자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이어주면 돼. 이 그림은 되게 쉬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점선만 잘 찍어주면 되고 어찌됐든. 자 봐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y의 크기를 몰라. 크기를 모르는데 문제 조건 보이니? xy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xy는 1보다 큰 자연수라고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봐봐. 중학교 때 우리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 배웠거든? 여기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y 한번 봐봐.
1이 크냐 y가 크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가 크다? y가 1보다 큰 자연수니까 y가 커. 그치? 양변에 여기다가 똑같이 x를 더했어.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부동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즉 뭐가 더 크다? x 플러스 y가 더 크다. 얘가 더 커. 그럼 2x 더하기 3이랑 x 더하기 1은 누가 더 큰가요? 에이, 말이라고 해? 자, 봐봐. x 더하기 1이 있고 x 더하기 1이 있어. 그지? 둘은 같아. 근데 봐봐. 우변에만 지금 뭘 더 더했어? x 더하기 2를 더 더했다고. x는 자연수고 말이야. 그럼 얘는 0보다 큰 수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중간에 영상이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 이슈로 잠깐 끊겼어요. 다시 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뭐였냐면 가로, 세로, 높이 셋 중에 뭐가 가로고 세로고 높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린 대소 비교를 했어. 그치? 대소 비교까지 했고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2x 플러스 3이 x 플러스 y보다 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x 플러스 1보다 2x 플러스 3이 크다는 얘기까지 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직육면체의 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두 면의 넓이의 합이란 말이야. 그지? 직육면체의 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두 면의 넓이의 합이라는 거는 세 변 중에, 다시 변이 아니라 모서리겠지? 세 모서리 중에 가장 큰, 가장 작은 애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모서리로 이루어진 사각형, 즉 면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쓰자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여기가 x 플러스 y라고 쓰고 그 다음이 2x 플러스 3이라고 써버린다면 우리는 이쁘게 여기가 가장 면적이 큰, 넓이가 가장 큰 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x 플러스 y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으로 놓고 보면은 두 면의 넓이의 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라서 2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y의 몇 배? 2배 해주면 되겠고 계산만 깔끔하게 해주면 물론 xy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xy 개수만 구해도 되겠지만 다 전개를 해보면 2x제곱 4x제곱 2xy 3xy 10xy 그 다음에 플러스 3y가 아니라 6y겠구나 6y 하면서 답은 10이 되겠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단원 마무리를 다 풀어봤는데 이제 남은 파트,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 파트부터는 제가 아니라 고은쌤이랑 같이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 영상으로 만날 건데 이제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 많이들 지치고 힘들 시기인데 약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영상을 켰어. 선생님이 자전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 그래서 한때 해외 자전거 대회 중에 뚜르드 프랑스라는 대회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TV 중계로 되게 많이 봤었어.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대회를 보다 보면 하루에 짧게는 140km에서 길게는 거의 한 200km가량 200km까지 이렇게 달린단 말이야. 달리면서 한 달가량을 계속 프랑스 전역을 돌면서 이제 스테이지마다 우승자를 계속 결정을 하지. 근데 그 하루 스테이지의 우승에서 예를 들어 150km를 달리면 그 우승자가 결정되는 딱 시점이 언젠지 아니? 시기? 딱 얘가 우승하겠구나 라고 결정되는 시점? 그 시점이 150km의 막바지 마지막 1, 2km 지점이야. 1, 2km 지점. 그 구간을 스프린트 구간이라고 하거든. 그 스프린트 구간에 들어서잖아. 그러면 이제 각 팀의 에이스들이 막 속력을 높이면서 페달을 밟으면서 치고 나와. 진짜 막 젖먹던 힘까지 써갖고서는 치고 나오지. 그리고선 상대 옆 선수들하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페달 한 번 더 밟은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우승하게 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길게는 6주가량을 내신 대비를 위해서 달려왔을 거야. 그렇게 달려오면서 얘들아, 지금쯤 되면 심신이 많이 지쳐있어. 좀 포기하고 싶은 과목도 생기고 조금 되게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과목도 분명 생길 거야. 근데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스프린트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페달을 밟을 때야. 그리고 우승자는 얘들아,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남들보다 마지막에 페달 딱 한 번도 아니야. 반 번이라도 더 밟은 사람이 결국 우승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모두들 잘 봤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